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 만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메타버스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저번 동영상에서는 음, 인공지능의 개념 이해, 그리고 인공지능의 특징, 그리고 인공지능의 특징이 어떻게 이제 실사례에서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번째의 내용, 빅데이터에 관련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오늘은 그 빅데이터란 무엇인가의 주제로 함께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이번에 이제 강의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제 그 빅데이터의 개념, 정의를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고요. 두 번째는 그 빅데이터의 특징들, 구체적으로 이제 다섯 가지 특징인데 이른바 이제 5V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5G에 대해서 5V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빅데이터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실제로 우리 그 사회 혹은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이제 사례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강의 중간중간에 저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은 이제 실제 사례 영상들을 제가 링크를 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강의 노트에서 이제 실제 그 영상들을 링크를 해서 한번 강의 노트에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더 빠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먼저 그 빅데이터의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흔히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크다, 그 데이터가 크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뭐 틀린 말은 아닌데, 빅데이터가 단순히 이제 큰 데이터라고 정의 내리기에는 가지고 있는 의미가 더 많죠. 더 다양하죠. 단순히 그 큰 데이터라는 개념을 넘어서 기존의 이제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데이터의 폭발, 그러니까 되게 상당히 그 기존 데이터 처리 방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방대한 양의 어떤 데이터의 집합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겠고요. 그 기존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는 데이터의 폭발,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리고 많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데이터의 집합이다라고 좀 의미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형태 자체도 데이터라고 하게 되면 뭐 그 하나로 좀 그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숫자랄지 뭐 여기 나와 있는 글자 혹은 뭐 사진, 비디오, 그 그래프드 뭐 이렇게 상당히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생성하는 경로도 뭐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좀 찾은 데이터랄지, 아니면은 뭐 소셜 미디어, 그리고 뭐 스마트폰 센서나 그 사물 인터넷 그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상당히 폭발적으로 이제 생성을 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양의 데이터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근데 데이터가 그 많은 양에도 불구하고 이 처리 속도가 상당히
고속 처리된다, 빠르다라고 볼 수 있고, 아까 언급한 대로 뭐 숫자랄지 글자, 사진, 비디오 이런 것처럼 형태 자체도 되게 다양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링크를 이제 좀 걸었는데요. 이 빅데이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하는 세부적인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은 어, 데이터 자체가 이 단순하게 이제 많다라고 보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 처리 불가능할 정도로 그 데이터가 폭발이 이루어졌다라는 부분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많다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의 어떤 그 능력 가지고는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어떤 데이터 폭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양이 많다라고, 양적으로 좀 그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양이다. 그 정도의 어떤 데이터의 양이다라고 좀 이해하시면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좀 많다는 어떤 개념들을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빅데이터를 얘기했는데, 먼저 이제 그 빅데이터의 근원이 되는 데이터라는 부분들을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뭔지를 알고 나서 그것들이 이제 더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처리할 수 없을 만큼의 많다는 어떤 개념이기 때문에. 자, 그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뭐 데이터에 대한 그 워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개념화를 해 보면은, 뭐 위키피디아의 정의 같은 경우에는 연구나 조사 등의 어떤 바탕이 되는 팩트, 사실이랄지 자료 부분이죠. 그러니까 좀 자료를 좀 의미 있게 정리하는 정보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가공되지 않은 원재료 뭐 그런 개념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면은 여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정리가 하면 이제 정보가 된다. 그렇죠? 그 부분들이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게 정보가 된다.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정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되게 좀 원재료, 로 데이터라고 흔히 얘기하고 있는데, 가공되지 않은 어떤 그런 모든 여러 부분들도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정리가 좀 가공이 된다고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가 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라는 게 나중에 이제 사람들의 의사결정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네이버의 사전에서도 좀 비슷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이론을 세우는데 기초가 되는 사실이나 혹은 그 바탕이 되는 자료, 그걸 바로 데이터다라고 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컴퓨터가 뭐 처리할 수 있는 문자, 숫자, 소리, 그림, 그러니까 다양하다 말씀드렸잖아요. 뭐 빅데이터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어떤 데이터가 그 다양하게 좀 형태로 된 자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데이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라는 부분들 조금 더 좀 이제 좀 어, 개념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뭐 데이터와 정보의 차이를 이제 정리를 하면은, 데이터는 이제 그 원재료, 그렇죠? 그러니까 원료라고 얘기할 수 있고, 정보는 거기서 좀 가공된 산출물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좀 원유라고 생각해 보죠. 그 석유할 때. 그러면은 정보는 거기서 좀 걸러내야지. 뭐 원유도 될 수 있고, 저 석유도 될 수 있고, 뭐, 경유도 될 수 있고,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정보는 21세기의 석유와 같은 존재, 그리고 그 분석하는 것은 그, 그 원유를 좀 그 연소로 엔진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실제 보면은 이제 빅데이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 차세대의 천연 자원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연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무슨 제품을 만들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산업에서 제품을 만들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그 정보가 되는 어떤 새로운 오일 같은 존재다. 그렇죠? 우리가 석유가 있어야 뭐 여러 가지 이제 산업에서 산업의 원천이 되는 어떤 그런 원료가 되는데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빅데이터가 있어야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뒤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뭐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제대로 그 구현될 수 있는 어떤 그 원료와 같은 오일과 같은 존재가 바로 빅데이터죠. 단순히 인공지능 하나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의 어떤 기능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그 원료가 되는 그 존재, 그게 바로 빅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원유가 일반 석유를 비교해서 원유가 정제가 되어서 가치를 가지듯이 이제 데이터도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좀 분석하고 활용해야지 이제 뭐 정보나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데이터가 그 원료와 같은 석유와 같은 어떤 오일과 같은 존재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빅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빅데이터는 그 통상적으로 5G라는 5V라는 어떤 특징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V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워딩이 그 워딩의 첫 번째 그 표가 V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지금 3V만 얘기를 했어요. 3V만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뭐 속도, 이렇게 벨로시티라고 하죠. 속도를. 그리고 그 규모와 데이터 양, 볼륨, 그렇죠? 그리고 다양성에 대한 그 버라이어티에 대한 부분들, 요거를 이제 그 원래는 초기에는 3V 그 빅데이터의 3대 요소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에 좀 더 발전이 되고 나서 산업이 발전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나서 거기에 그 베라시티라는 그 진실성 그리고 밸류 가치가 추가가 돼가지고 빅데이터의 3요소 빅데이터의 5대 요소 5V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속도, 그러니까 빅데이터의 다섯 가지 요소는 속도, velocity, 그다음에 규모, 데이터의 양, 볼륨, 그렇죠? 그리고 다양성, variety, 그다음에 진실성, veracity와 가치, value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빅데이터의 5대 요소, 5V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자, 여기 요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이 링크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클릭을 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빅데이터를 통한 그 가치 창출이 좀 중요해지면서 어떤 진실성이랄지 가치가 추가가 됐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빅데이터의 5B 중에 속도, 벨로시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속도라는 것 부분들, 그러니까 데이터가 얼마나 이제 빠르게 처리되고 얼마나 빠르게 분석되는지에 대한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냐면은 이제 데이터는 단순하게 그 쌓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축적되는 부분이 아니라
되게 상당히 엄청난 빠른 속도들로 다양한 데이터들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들이 뭐 SNS에서 올라오는 이제 게시글 있잖아요. 그쵸? 뭐 피드랄지 이런 것들. 그리고 쉽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들이 매분마다 그냥 새로운 동영상들이 계속 업로드가 되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사물 인터넷,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센서 데이터랄지 이런 모든 게 매초 새롭게 계속 생성되고 생산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그 데이터를 얼마만큼 빠르게 처리되고 빠르게 저장하며 빠르게 분석되는가에 대한 하는 것이 부분들이 어, 상당히 이제 핵심 경쟁력으로 어, 판단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컴퓨터의 성능이 속도가 이런 부분들이 빨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빠르게 실시간으로 빠른 속도로 생성되는 데이터를 사실은 데이터는 옛날에도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를 이제 데이터가 존재를 하더라도 옛날에는 그거를 많은 데이터를 한데 모아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장 장치가 부족했어요. 능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설령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을 한다 하더라도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나서 이게 생산 경제, 경제 능력이, 그쵸? 실시간으로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성이 현격히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었는데, 이제 기술이 발달되고 나서 이 데이터의 저장 장치, 많은 양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어떤 저장 비용들이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의 발전을 더 앞당겨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상당히 뭐 크라우드 컴퓨팅, 그러니까 크라우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웹하드라 할지 아니면 클라우드 컴퓨팅, 뭐 분산 파일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 게 가능해졌다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그 접할 수 있는 유튜브, 유튜브에서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유튜브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추천 시스템, 이게 이제 딱 보이잖아요.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좋아할 만한 것들만 이제 쭉 나올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실질적으로 사실상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클릭하는 데이터, 어떤 영상을 클릭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빠르게 이제 받아가지고 그거를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그만큼 빅데이터에서 중요하다는 얘기죠. 바로바로 어떤 유저들이 어떤 영상을 좋아하고 어떤 콘텐츠를 좋아하는지의 클릭수를 바로 캐치를 해가지고 거기에 좋아할 만한 것들을 또 추천해주는,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이제 빅데이터의 특징 중에 빠른 속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뭐 70년대에는 이게 약간 프레임 컴퓨터, 큰 컴퓨터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사실은 속도 자체도 뭐 지금보다는 좀 형격히 속도가 떨어졌죠. 그러다가 시대별로 봤을 때 80년대에서 90년대 들어갔어요. 여러분 PC, 그렇죠? PC가 들어나오고 나서 또 속도가 과거보단 빨라졌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에 인터넷과 모바일 시대가 도래가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빅데이터의 시대가 도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저 뭐
그래서 뭐 SNS랄지 모바일, 그다음에 뭐 그 이후에 증강현실, 지금도 계속 그 회자가 되고 있는 증강현실이랄지 뭐 사물 인터넷. 음,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쭉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스마트 시대가 갔는데, 이때부터 이제 많은 데이터의 속도가 빨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2020년, 그 한 5년 전이었죠. 2020년대가 빅데이터의 속도가 2011년 대비해서 그 속도가 50배 정도, 그 속도가 빠른 속도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실시간 현실성이 됐고 실시간적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활용하게 됐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으로는 규모입니다. 데이터 양, 볼륨이죠. 그렇죠? 오늘날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데이터의 크기, 그 우리가 저장할 수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의 양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그 우리가 흔히들 이제 빅데이터라고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웹하드나 이런 데다가 그냥 그 저장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는 수용할 수 없는 상당히 방대한 용량의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게 이제 빅데이터라고 얘기하고, 뭐 그 테라바이트에서 시작해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뭐 수십 테라바이트에서 시작해서 뭐 수백 수천 무슨 뭐 음, 어, 페타바이트까지 이르고 뭐 펩타바이트까지 이르는 뭐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양의 이제 그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감당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보자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그렇죠? 여러분들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많은 유저들이 쓰는데,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만 그 거기 업로드된 사진이 수십억 장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그 기존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형태, 어마어마한 그 양의 저장, 처리 기술이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뭐,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빅데이터의 어떤 플랫폼, 뭐 하둡이랄지 스파크 같은 어떤 빅데이터만의 어떤 위한 플랫폼들이 그래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고정적인 데이터베이스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 가지고는 이제 빅데이터 활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위한 새로운 플랫폼들이 이제 등장하게 된 어떤 그런 반로가 빅데이터의 데이터 양에 기인한 거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한 데이터 양이 발생된 것 자체가 그야말로 이제 2000년도 들어오고 나서 또 어마어마하게 이런 데이터 양 자체가 많아졌어요. 자, 보면은, 그렇죠? 2000년도 들어와서 뭐 2004년도에 이제 페이스북이 등장하죠. 2005년도에 유튜브 등장하죠. 트위터, 지금 X로 바뀌었지만은, 그리고 2007년도 아이폰 등장하고 뭐 여러 가지 아이패드 해가지고, 자, 보면은 이게 요 막대가 글로벌 디지털 데이터 양이에요. 총량. 자, 2010년부터 비약적으로 높아졌죠. 그러다가 2015년도에 어마어마하게 데이터를 이렇게 다루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양 자체, 전 세계적으로 다루는 데이터 양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좀 확장이 됐습니다. 더 증가가 됐습니다. 지금은 10년 지났는데 더 할 나위가 없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부분들, 2000년도 들어와서 이런 데이터 양은 비약적으로 더 많아지고, 다루는 데이터 양 자체는 많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저장하고 처리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플랫폼 시스템이 새롭게 정립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이제 요 2000년도 들어오고 나서 시작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다양성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한 세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는 사실은 되게 다양한 종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그 종류의 데이터를 수용한다. 그러니까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자체를 이제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저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데이터 자체를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정형 데이터, 그렇죠? 정형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 이제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처럼 여러분 엑셀 좀 달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규칙이 잡혀져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형태가 아주 간결하게 딱 형태가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하고, 비정형 데이터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형태가 딱 규칙이 없어요. 그렇죠? 뭐 숫자처럼 엑셀에 있는 그 숫자처럼 뭐 더하거나 뭐 빼거나 이러기 할 수가 없는, 그렇죠? 다양한 데이터, 그 규칙이 없고 연산하기 어려운 데이터, 뭐 영상, 이미지, 뭐 음성, 뭐 이런 거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빅데이터 탄생에는 사실 이 비정형 데이터의 증가가 큰 역할을 했어요, 사실은. 이 정형 데이터는 그 전에도 뭐 아까 얘기했지만 엑셀이나 이런 것들은 뭐 그 전에도 이제 발생하는 데이터 수준이었는데, 이런 비정형 데이터를 제가 더 증가하고 나서 이제 빅데이터로서 진정한 어떤 빅데이터 시대가 도래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있는데, 구조는 있는데 이 숫자로 계산하기는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도 이제 존재한다.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어,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먼저 이제 그 다양성에서 이 정형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런 내용,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정형 데이터. 딱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이게 엑셀 시트인데, 그쵸? 이렇게 규칙적으로 잡혀 있네. 뭐 여기 보면은 뭐 일자 나와 있죠. 딱 그냥 2018년 쭉 해가지고 날짜 있죠. 요일 있죠. 시간대별 뭐 그리고 뭐 업종 뭐 이런 식으로 규칙적이에요. 규칙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베이스랄지 뭐 스프레드시트, 엑셀 시트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것들 얘들이 이제 라, 정형 데이터라고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양성 중에 하나, 세 번째, 반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앞서서 언급을 했지만은,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규칙이 있어요. 정형 데이터와 같은 형태인데, 그렇죠? 이게 여러분들 뭐 코드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더하거나 빼거나 뭐 이 연산은 불가능해요. 일단 어느 정도 형태는 갖춰져 있습니다. 코드처럼. 근데 뭐 여기 보면 다양한 뭐 단순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된 거나 뭐 복합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뭐 제이손이랄지 이런 것처럼 로그 형태로 되어 있는 것처럼 더하거나 빼거나 연산은 불가능해요. 정형 데이터처럼 정형화됐지만은 연산이 불가한, 가감승제가 불가한 데이터들, 이거를 이제 반정형 데이터라고 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성, 그렇죠?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의 다양성을 구분해주는 어떤 그 구분 유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 빅데이터의 나머지 빅데이터의 두 가지 부위들, 그 부분들과 뭐 사례랄지 이런 부분들은 요 동영상,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계속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